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사주입니다. 태어난 월은 수월이에요. 토왕절이죠. 수월의 무토일주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요거 정화가 숨어있는 메마른 토예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하죠. 무토는 넓은 땅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판으로 비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있고 넓은 땅에서 살자니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해져요. 그게 단점이죠. 그런데 월에 또 무토가 또 투출이 됐어요. 토는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무술 놓으니까. 근데 이 메마른 토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메마른 토에서는 토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적당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시에 계해로 되어 있으니까 물은 충분하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리고 계해의 재성이 있으니까 이 토가 단단하면서도 물이 있으니까 축축하게 적셔줄 수 있어서 작물을 심어도 잘 자라요. 걷다가 또 태양이 또 화생토하고 잘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수가 수생목해가지고 목국토 잘해주고 있잖아요. 땅을 잘 갈아주고 있어요. 햇빛도 잘 비춰주는 튼튼한 땅에 물을 충분히 적셔 주어가지고 이 토가 아주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옥토가 돼버렸어요. 비옥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살인상생이잖아요. 요건 목국토 하니까 요 살이고, 요 인수가 화생토 하니까 아주 근원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보다 화토가 조금 힘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가을철이니까 금생수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강해질 예정이고 수생목에서 목국도 하니까 더 화가 필요합니다. 화는 약해요. 가을철에는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화성을 갖다가 병화태양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이 더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사주상으로는 딱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자세히 보면은 이 사주에서 금이 없어요. 금이 있으면 금생수에서 물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식신상간에 해당하는 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금이 기신이거든요. 금생수 하면은 물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면은 수국하죠. 근데 없는 것이 더 좋아요, 이 사주에서는. 금이 없는데, 바로 금이 있었으면 또 상황이 완전히 또 틀려지는데, 금이 없음으로 해서 사주가 최적의 사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이 이제 기신이고, 적당히 토를 견제해주는, 수를 견제해주는 토가 희신이에요. 그리고 이 목은 있잖아요. 목은 목생화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금이 나타나면은 금하고 목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목도 그러니까 희신에 해당이 되죠. 목생화 화생토 해주니까. 그러니까 용신은 병화가 되고 희신은 인목도 되고 무토도 되는데 무토는 약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 더 늘어날 적에 토국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렇게 살인상생이 되면 살이 인수를 돕고 인수가 일주를 도우면은 되게 공무원 사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죠. 그런데 이 사주가 평관, 살을 치는 해에 관제를 당했거든요. 평관은 뭡니까? 여기 목이잖아요. 요걸 평관을 치는 해라고 했으니까 평관을 치는 거는 뭐예요? 바로 금이에요. 귀신이 나타날 적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목화토운이 와야 발전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또 가만히 보면은 합이 많아요. 무게합. 화가 아주 강하게 되니까 무게합 되면은 여기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관심이 많아요. 재성에 대해서 무토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화가 여기 사주에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화로 변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많고 또 인해합하고 있잖아요. 관성이 재성하고 또 합을 하고 있어요. 합은 무엇이냐?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교술이 좋다는 얘기가 되죠. 다가가니까 자연히 말을 걸게 되고 말을 걸게 되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있잖아요. 합을 하면서 수가 많으면 어떠한 현상이냐면은 이거 지성이잖아요. 합을 하고 수가 많으면 수가 강하면 되게 바람기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물이 많으니 바람기 많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대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해자축하고 교운으로 왔어요. 그런데 물이 늘어나도 금운이 아니고 또 재성운이 와서 물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 화토가 워낙 이렇게 튼튼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진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임인계묘인데 임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대운에서는 이 무토가 약으로 작용을 해요. 토국수, 토국에서 수국화 못하도록 이렇게 약으로 작용을 해서 괜찮고 또 모군이 오면은 인묘진 모군이 오면은 목화토가 오면은 목생화 화생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기복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식신상간이 오는 해 1980년도 경신년이에요. 완전히 금으로 왔잖아요. 44세 때. 이때 금국목하니까 이 평관이 이 직업에 이업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관제 구설을 당했는데 다행히 사주가 워낙 튼튼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운이 오는 해에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죠. 돈 같은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꼭 문제가 생기죠. 오늘은 살인상생이 돼가지고 공무원 사주인데 이때 관을 치는 해에 관제를 당했다는 거. 그 관을 치는 해는 바로 금운이 강하게 오는 세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에서 또는 대운에서 금이 많이 오는 해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이 상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살인상생이 되는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